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곁에 둘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왕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하, 안 됩니다. 저를 후궁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궁궐 한쪽 처마 밑 한 여인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거절의 말을 쏟아냈죠. 제발, 제발 저를 그냥 궁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 앞에 서 있던 왕, 이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는 반드시 내 여인이 되어야 한다. 왜 이 여인은 왕의 청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왕은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우리는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년 전, 왕 이주는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6의 젊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짐이 있었죠. 바로 후사, 즉 왕자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이번 간택에서는 반드시 좋은 후궁을 들이셔야 합니다. 대신들의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이주는 마지못해 후궁 간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답답한 마음에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이 꽃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도 결국 며칠 못 가 시들어버릴 텐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21살의 궁녀, 은서였습니다. 왕은 몰래 담장 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날 이후 왕은 자꾸만 은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전하, 소인은 그저 침전을 청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잠시 쉬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 어느 날 왕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궁에 들어왔느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10살 때 궁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10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네. 그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전하, 소인은 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쓸쓸했지만 왕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은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은서야, 나는 너를. 하지만 그 고백을 채 끝내기도 전에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후궁 간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간택이 진행되었고 명문가의 딸인 유진이 후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유진은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인이었지만 왕의 마음은 온통 은서에게만 가 있었죠. 전하, 신첩이 모시겠습니다. 그래. 왕은 냉담하게 대답했고 유진은 그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처소에서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마, 혹시 아십니까? 전하께서 요즘 자주 찾으시는 궁녀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궁녀를? 네, 이름이 은서라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궁 직후 왕이 어떤 여인을 애틋하게 바라보던 모습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여자였구나. 유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죠. 은서라는 궁녀가 어디 소속인지 알아보거라. 네, 마마. 며칠 후 유진은 은서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은서구나.
네, 마마. 듣자 하니 전하께서 너를 좋아하신다던데?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그런 일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보았다. 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전하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계속 전하 곁을 맴돈다면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은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궁궐에서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날 밤 왕은 은서를 후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은서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왕은 진지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내 후궁으로 삼고 싶다. 은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진심이다. 너를 평생 내 곁에 두고 싶다. 전하. 소인은.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인은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그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은서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 거절하는 것이냐? 내가 싫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하.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10살 때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인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냐? 왕의 여인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권력 다툼에 휘말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요.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두렵습니다. 전하와 엮이면 불행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서, 소인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도 없이, 불행도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왕은 생애 첫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왕은 은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녀만 생각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후궁 유진 마마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들어오라 하라. 유진이 들어왔지만 왕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궁녀를 잊지 못하는구나. 한편 은서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응, 괜찮아. 하지만 은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왕을 거절한 후로 계속 가슴이 아팠거든요. 내가 잘한 걸까? 그날 밤 은서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금군들이 은서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은서, 너를 체포한다. 네, 무슨 일입니까? 후궁 유진 마마를 해치려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은서를 끌고 갔습니다. 은서는 의금부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 내가 후궁 마마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 처소에서 발견된 이 독초는 무엇이냐? 그건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이 달려왔습니다. 은서, 은서. 왕은 은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은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누가? 그때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요. 전하,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죠. 왕은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왕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다니. 은서 역시 감옥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 두 사람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은 밤새 생각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하를 대전으로 불러들여라. 대신들이 모이자 왕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 오늘 한 가지 명을 내리겠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궁녀 은서를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왕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은서를 짐의 후궁으로 책봉한다. 전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궁녀는 영모를 꾸민 죄인입니다. 영모? 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왕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진실을 밝혀냈죠. 후궁 유진, 내가 은서에게 누명을 씌웠구나. 전하, 그게 내 궁녀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가 시켜서 독초를 은서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었다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은서를 협박했던 것도 다 알고 있다. 왕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은서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단지 전하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 내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왕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후궁 유진은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즉시 궁에서 쫓아내라. 전하, 전하. 유진은 끌려나갔고 그녀의 비명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서는 석방되어 후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뒤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은서가 돌아보자 왕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라. 전하. 하지만 소인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내가 다 없애버렸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왕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곁에 있어달라. 내 여인이 되어달라. 은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진심이 느껴졌고 자신의 마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전하, 소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는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되었고 왕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에는 여전히 많은 음모와 권력 다툼이 존재했고 은서는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곁에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조선 왕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왕의 사랑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나레이터의 마지막 멘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은서였다면 왕의 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궁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